일본 정부가 한국을 베껴서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지금 이것 하나 때문에 서울을 아직도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한강입니다. 그냥 강이라고요? 아닙니다. 세계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한강을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도쿄도 없고 파리도 없고 뉴욕도 이걸 못 따라가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한강 가고 싶어질 겁니다. 일단 진짜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한류를 보고 배워서 만든 정책이 있었어요. 쿨 재팬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음식, 패션, 게임 이런 걸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국가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적자가 540억엔,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한류를 흉내내다가 5천억짜리 실패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거 그냥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인들이 지금도 가장 부러워하는 건 K-드라마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에요. 바로 한강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초대형 도시입니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을 폭이 엄청나게 넓은 강 하나가 동에서 서로 관통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한강입니다. 이 사실이 왜 특별하냐고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도쿄를 보면 강이 여럿 있긴 한데요. 스미다강, 아라카와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도쿄에서 한강 같은 역할을 한다는 아라카와강은 원래 자연의 강이 아니에요. 홍수를 막으려고 에도 시대부터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수로거든요. 그것도 한강보다 폭이 훨씬 좁습니다. 진짜 옛날 아라카와강 본류는 이름도 바뀌어서 지금은 스미다강으로 불리고 있고요. 파리의 센강은 낭만적이긴 하지만 한강이랑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급의 강이에요. 런던 템스강도 역사가 깊긴 한데 폭이나 수량 면에서는 한강과 차이가 큽니다. 뉴욕의 허드슨강은 규모는 크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서울 한강공원처럼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쿄 일본인들 입장에서 한강이 어떻게 보이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도대체 서울은 왜 이런 강을 갖고 있는 거지? 반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스미다강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1950년대 이후 도쿄의 공장들이 몰리면서 스미다강은 완전히 오염됩니다. 폐수가 흘러들고 악취가 났고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979년 강 주변 시민 12명이 모여서 스미다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끈질기게 행정에 요구한 끝에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금은 스미다강 둔치에 인공 테라스를 만들고 갈대도 심고 산책이나 조깅은 할 수 있게 됐어요. 매년 7월에는 스미다강 불꽃대회도 열리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입니다. 스미다강에서 치킨 먹을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잔디밭에 돗자리 펴고 누울 수 있냐고요? 그런 공간이 없어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딸린 강변공원이 있냐고요? 도쿄에는 없습니다. 근데 서울 한강에는 다 있잖아요. 한강공원은 여의도, 뚝섬, 반포, 잠실, 난지, 망원, 이초원 등 무려 11개나 됩니다. 하나의 공원도 아니고 강변 전체가 공원인 거예요. 54시간 개방이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인라인 트랙도 있고 조명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배달도 됩니다. 한강 야경 보면서 라면 먹는 게 서울 시민한테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강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반응들이 쏟아지는데요. 좋아요가 10,000개 이상 달린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강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준 도시를 처음 봤다. 와, 도심 한복판에서 피크닉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강이 너무 부럽다. 이 두 개가 최다 공감이었고요. 그 아래로도 반응이 이어졌는데 한강공원 규모가 상상 이상이다. 서울 야경은 강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 저 자전거 도로 부러워서 못 보겠다.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최근 6개월 안에 한강공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에 몇 월에 다녀왔는지 남겨주세요. 의외로 가까이 있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반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한강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천연 에어컨이에요. 서울 여름은 아시다시피 엄청 덥죠. 아스팔트와 빌딩 때문에 열섬 현상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같은 날에도 서울 도심과 외곽의 기온 차이가 3도에서 5도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강이 이걸 일부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낮 동안 한강 수면이 데워지고 밤이 되면 물이 천천히 식으면서 바람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바람이 강에서 도심 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이걸 한강 바람길이라고 부르는데 강 근처에 고층 빌딩을 무분별하게 짓지 못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바람길이 막히면 서울 여름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강이 없었다면 서울의 여름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체감 기온이 최소 2도에서 3도 이상 더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폭염 사망자 수도 훨씬 많아졌을 거고요. 도쿄가 여름에 서울보다 더 덥다는 거 다들 아시죠? 도쿄 여름은 정말 살인적인데 거기에 한강 같은 대규모 수면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안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강은 지금 모습이 아니었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한강도 심각하게 오염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장 폐수가 흘러들고 오염이 심해서 강에 접근하기 꺼려지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한강이 지금처럼 시민의 공간이 된 건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을 계속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 개선 사업을 이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이냐면 지금 한강에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이요. 수달이 도심 한강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전문가들은 수달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천의 생태계 수준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수달은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수달이 살 수 있다는 건 물고기가 풍부하고 수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철새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어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게 해외에서는 진짜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도시 한복판, 강에 수달이 살아요? 진짜요? 여기서 유럽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파리는 수십 년 동안 센강 수질 개선 사업을 해왔어요. 2024 파리올림픽 때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질 논란이 꽤 크게 일었죠.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도 수영하기 안전한 수질인지 논란이 된 거예요. 영국도 템스강 생태 복원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고 있고 독일도 라인강 복원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폭우 때 대응이나 수질 관리, 생태 보전, 안전시설 같은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한강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예전에는 그냥 강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의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 나이트 쇼를 보셨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드론 2,000대가 동원된 한강 불빛 공연이 진행됐고 뚝섬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수차례 열렸습니다. 2026년에도 4월부터 6월까지 여의도, 뚝섬, 잠실 세 곳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한강 순환 관람차 한강 해치카가 반포공원과 난지공원에 운행 중이고 2026년에는 잠원까지 확대됐어요. 강에서 카약, 패들보드 같은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고요. 조각작품 순환 전시도 있어서 한강공원 10곳이 야외 미술관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강에서 보트 퍼레이드가 열리고 가을이면 불꽃축제, 겨울에도 한강 행사가 이어집니다. 잠수교는 주말에 차가 다니지 않아서 시민들이 강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날도 있어요. 솔직히 이걸 다 써놓고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한강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걸 일본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고요? 일본에서는 스미다강 불꽃대회가 도쿄 시민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행사예요. 매년 7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그 하루하루 동안만 사람들이 강변에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강은 365일이에요.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 겨울에도 사람들이 강변에 나옵니다. 그것도 드넓은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음식 시켜 먹고 야경 보면서요. 일본인들한테 이게 그냥 부러운 게 아니라 거의 충격 수준인 겁니다. 어떻게 저런 도시가 저런 강을 가질 수 있지? 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세계 도시 경쟁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삶의 질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냐, GDP가 얼마냐,
이런 것들로만 도시를 평가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기업들도 직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관광객들도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쾌적한 도시를 원하거든요. 공원과 녹지, 수변 공간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은 앞으로 서울의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K-드라마보다, 아이돌보다 서울의 진짜 최강 콘텐츠는 한강일지도 몰라요. 매일 지나다녀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외국인들이 먼저 감탄하고 일본인들이 부러워하고 유럽이 돈 쏟아부어서 따라하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동네 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이 서울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계 대도시 중에서 한강보다 더 뛰어난 강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꼭 남겨주세요. 진짜로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인 거 다들 아시죠? 다음에도 이런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